5G로 올라가면서 통신 요금이 좀 많이 비싸지다 보니까 제 동생처럼 아이폰을 이마트나 아니면은 쿠팡에서 자급제 폰을 구매해서 LTE 기존 유심을 넣어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구매할 때 과연 LTE 자체가 잘 돌아갈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을 텐데, 실제 이렇게 설치를 해서 저도 사실 고민했어요. 저도 고민을 해서 아이폰 LTE에 적용됐을 때 잘 돌아갈까라는 고민을 좀 많이 했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번에 제 동생이 아이폰 12 프로를 구매해서 저는 대신 한번 언박싱을 같이 진행해 봤습니다. 아이폰 12 프로는 이미 알려진 것처럼 전원 어댑터가 들어가 있지 않아서 이렇게 패키지부터 굉장히 좀 얇게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해당 제품 같은 경우는 그래파이트 컬러의 제품입니다. 그래서 약간 이렇게 어두운 컬러로 해서 패키지까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품을 열어보면, 패키지를 열어보면 이렇게 아이폰 12 프로 뒷모습을 볼 수 있고요. 요거를 이렇게 드러내면, 자, 속에 들어가 있는 구성품, 이렇게 스티커, 그리고 C2 라이트닝 케이블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아이폰을 좀 더 외관을 살펴보면, 아이폰 앞쪽에는 이렇게 하얀색으로 해서 보호 필름이 붙어 있고요. 기존과 좀 다른 모습이죠. 그리고 하단 부분에 충전 포트에 대한 표시, 그리고 전원 표시, 음성어 표시, 플러스 마이너스 볼륨 조절 표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옆쪽은, 그러니까 이 사이드 부분은 기존과 다르게 이렇게 유광 처리로, 프로 모델은 유광 처리로 되어 있는데 굉장히 마감 수준이 뛰어나서, 어떻게 보면 이 유광 코팅 같은 경우는 잘못하게 될 경우 굉장히 좀 싼티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런 경향 없이 굉장히 고급스러워 보이도록 이렇게 마감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단 부분에는 이렇게 라이트닝 포트와 스피커, 그리고 안테나, 그리고 슬립 전원 버튼, 윗부분에도 아무것도 군더더기 없이 이런 형태로 되어 있고요. 뒷부분에는 카메라, 아이폰 12 프로의 카메라, 그리고 가장 중요한 라이더 센서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애플의 로고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걸 뜯어볼까요? 자, 뜯으면 아이폰 12 프로의 영롱한 화면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동생이 이번에 아이폰 12 프로를 구매했는데, 일반적으로 기존에 해왔던 것처럼 통신사에서 구매를 한 게 아니라 쿠팡은 아니죠. 이마트에서 자급제 폰을 구매했고, 기존에 쓰던 아이폰 8 LTE 유심을 빼서 아이폰 12 프로에 넣어서 사용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초기 세팅을 제가 도와줄 예정인데요. 아이폰 8에 LTE 유심 칩을 넣어서도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요. 기존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핸드폰을 이렇게 유심으로 이동했을 경우 통신사에 가서 확정 기변을 해야지 나중에 이 아이폰 8을 판매할 수도 있고, 이 아이폰 8 가지고 다른 사람이 좀 썼을 때 문제없이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 기존에 쓰던 폰을 다른 분에게 줄 예정이라면 그 과정을 꼭 거친 다음에 안전하게 확정 기변까지 끝내고 난 다음에 이 제품을 다른 사람한테 양도를 하거나 판매를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부터 한번 다시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유심을 빼줍니다. 자, 아이폰 12 프로 들어있던 이 유심 칩을 이용해서 아이폰 8에 있는 유심을 빼줍니다. 그래서 빼주고요. 유심이 보이네요. 자, 유심을 빼놔주고 아이폰 12, 자, 12에다가 아이폰 똥침을 넣어서 유심 트레이를 빼준 다음에, 자, 연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심 트레이에 맞춰서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아이폰에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잘 안 들어갈 수 있으니까 잘 맞춰서 해주세요. 잘 맞춰서 잡고, 그 다음에 이렇게 눌러서 잘 넣어줍니다. 그리고 자, 전원을 켜서 초기 세팅을 시작해줍니다. 자, 아이폰 애플의 로고가 확실히 화면도 뭔가 좀 기존 모델보다 좀 더 커진 느낌이 드네요. 헬로우. 자, 한국어를 선택을 해주고요. 대한민국 언어 설정.
기존의 아이폰과 연결하기 위해서 기존 아이폰에 있는 정보를 옮겨야 되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자, 이렇게 프레임을 맞춰서 찍으면 자동으로 연결해 주죠. 대한민국 다시 한번 내주고 자, 지금 봤던 것처럼 이렇게 와이파이를 연결을 하고 그다음에 다음을 눌러서 자, 아이폰 활성화 작업을 해줍니다. 계속 앱의 설정하기 기존하고 암호를 동일하게 설정해 주고요. 그다음에 아이폰에서 직접 전송 계속 다시 한 번 더 설정이 풀렸네요.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더 작업을 해주고 동의함을 해주고 동의함을 해준 다음에 전송을 시작합니다. 다운로드 설치를 먼저 해주고요. 동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부터 진행해줍니다. 저희 회사에서 아이폰 12 프로 맥스를 구매하신 분도 보니까 무조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아마 이번 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미니에서 발생하는 아이폰 동작 오류, 화면 오류 부분들이 해결되는 업데이트가 아닐까 합니다. 업데이트 파일 다운로드가 완료됐고 이제 업데이트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게 끝나면 다시 한번 더 마이그레이션이 맞을 거예요. 용어 갑자기 생각나는데 마이그레이션을 통해서 이제 기존에 있던 아이폰 8에 있던 정보를 아이폰 12 프로에 옮긴 다음에 중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이폰 12 프로도 LTE만으로도 원활하게 작동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데이트 되는 동안 그냥 있으면 좀 심심하죠. 그래서 좀 준비한 거는 이 사이에 액정보호 필름을 붙여주는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준비한 거는 리더스 M사의 아이폰 12 프로 액정보호 필름이에요. 이렇게 케이스가 있고 이 케이스에서 제품을 꺼내면 이런 형태로 속지가 나오게 되고 이 속지를 열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액정보호 필름을 붙일 수 있는 키트와 액정보호 필름 그리고 이렇게 닦는 필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동안 그냥 기다리면 지루하니까 이걸 한번 붙여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클리닝 티슈로 아이폰 12 프로의 화면을 좀 닦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아서 금방 붙일 수 있어서 이 업데이트 시간 동안 하면 괜찮을 것 같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 물티슈, 클리닝 티슈를 빼서 닦아줍니다. 먼지나 이런 게 묻지 않도록 굉장히 깔끔하게 나머지 부분을 싹 다 닦아주면 좋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싹 다 닦아주고요. 먼지가 묻지 않게 이렇게 다 닦아준 다음에 자, 요 설치 키트에 있는 거에서 속에 있는 이 필름을 떼어줍니다. 떼어줄 때 저는 이걸 몇 번 붙여봤거든요. 왜냐면은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아이폰 11 프로에도 그리고 아이폰 11에도 요 리더스 M사의 강화 유리 액정보호 필름을 쓰고 있는데 얇은 두께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내구성이 좀 오래 가요. 그래서 저는 한 번 붙여서 6개월 이상 가기 때문에 비용은 좀 비싸지만 저가의 액정보호 필름을 사서 쓰는 것보다 이렇게 좀 비용이 나가도 장기적으로 쓰는 거가 좀 더 효율적이라 생각을 했고 6개월 뒤에 이제 파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파손이 돼서 와이프 거와 제 거를 바꿀 때도 리더스 M사의 이 액정보호 필름을 구매해서 실제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몇 번 이것 때문에 부착한 경험이 있는데 부착할 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속에 보면은 가이드 스티커가 있는데 이걸 혹시 모르니까 요거를 떼주면서 한번 붙여줍니다.
저는 몇 번 해보니까 이게 만약에 먼지가 있거나 좀 상황이 좀 안 좋게 되는 상황, 먼지가 있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이게 굉장히 좀 불편한 점이 있어서 이렇게 해주고, 혹시 몰라서 만약에 먼지가 붙였을 때 대비해서 이렇게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요거를 아이폰 12 프로에 잘 맞춰서 그냥 껴주면 됩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아이폰 12와 딱 맞게 되어 있어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전원 버튼 부분도 있고 위 밑에 이렇게 볼륨 버튼도 있어서 그거에 맞춰서 이거를 잘 껴줍니다. 이미 한번 닦아놨기 때문에 깨끗한 상태죠. 그래서 그 다음에 보시면은 딱 맞춘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 딱 맞아요. 딱 맞아 떨어지거든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딱 맞아 떨어진 상태에서 요 가운데에 있는 이 부분을 이렇게 우선은 잘 밀어줍니다. 밀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풀이라고 되어 있는 데 있죠. 요걸 잡고선 이렇게 위쪽으로 당기고 요거를 이렇게 밀어줍니다. 그러면 이 안쪽에 있는 게 떨어지는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혹시나 이렇게 붙이다 보면은 먼지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지금도 보면 이렇게 먼지가 들어갔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주냐면 이런 걸 혹시 모르게 대비하기 위해서 아까 가이드 스티커를 붙여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자, 뗐다 붙였다 작업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좀 어두울 잘 보이기 때문에 해놓고 이걸 좀 들어주고 보면 테이프 있는 부분을 이용해서 이걸 떼줍니다. 이걸로 떼주는데 이렇게 해서 붙였다가 떼주고 한 번 더 떼주고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이 가이드로 붙여놨던 테이프를 하나둘씩 떼주면서 잘 맞춰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 작업을 해주고요. 여기에 남아있는 기포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먼지로 인한 기포가 아니라 이 테이프가 붙여지면서 발생하는 기포들이기 때문에 조금 요거는 며칠 정도 지나면은 이 기포들이 사라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신경 안 쓰고 사용을 해주셔도 될 것 같고요. 좀 안타깝게도가 아니라 거의 대부분 나오는 강화 유리 액정 필름처럼 이렇게 사이드 쪽은 약간 이렇게 좀 떠 있는 모습을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도 전체적인 퀄리티나 사용감에 대해서 만족감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그 다음 작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세팅으로 넘어가서 세팅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다시 연결 중이라고 나오죠. 업데이트가 다 끝나서 이제 연결이 됩니다. 지금 업데이트 작업이 끝나고 기존에 있던 아이폰 8에서 아이폰 12 프로로 데이터가 지금 전송되고 있습니다. 약 12분 정도 걸린다고 하니까 좀 더 기다려야 될 것 같네요. 이렇게 되게 되면 기본적으로 아이폰 8에 있던 앱이나 설정들은 이 아이폰 12 프로로 이동이 됩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나라의 고유 습성? 문화라고 해야 될까요? 액티브X 기반의 공인인증서는 옮겨지지 않기 때문에 주말 또는 시간이 날 때 기존에 있던 은행이나 카드사에 다 접속을 해서 공인인증서를 다 이쪽으로 복사하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저도 몇 번 해봐서 하는데 정말 귀찮고 힘든 일이지만 그 아이폰을 쓰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작업이니까 그 작업을 유지해 줘야 됩니다. 자, 그럼 약 11분 뒤에 완료되면 다시 한번 더 보도록 하죠. 근데 우선은 지금 상태에서도 보면 알 수 있지만 여기 보시는 것처럼 LTE라고 지금 잡혀 있고요. 제가 이제 오늘이 아니고 어제 오전에 저희 회사 차장님이 아이폰 12 프로 맥스를 구매하셨는데 그 맥스 같은 경우는 5G로 바로 활성화 됐었는데 요거는 LTE의 유심을 바로 이동을 해서 사용을 하다 보니까 LTE가 활성화되면서 통신이 연결된 것을 볼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 과도기에 있는 스마트폰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특히 뭐 세대 4G에서 5G로 넘어가고 3G에서
그래서 4G로 넘어가는 그런 과도기에 있는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이 커버리지, 그러니까 새로운 세대의 통신 커버리지를 다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원래는 그 하위 단계의 그 세대를 호환할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세팅이 돼서 나오는데, 아이폰 12 프로 같은 경우도 아직 커버리지가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 미국에서도 특히 5G 커버리지가 많이 확충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LTE 칩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어서 별도의 꼭 5G를 쓰지 않더라도 LTE만 쓰더라도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아이폰 12 프로를 활성화시켜서 사용할 수 있는 모습을 좀 볼 수 있습니다. 우선은 이렇게 활성화된 걸 보면 기본적으로 별도의 5G 없이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모든 마이그레이션 작업이 완료가 됐고요. 얘는 이제 데이터 주는 걸 다 끝냈고, 얘는 데이터 받는 거를 끝내서 이제는 모든 설정을 다시 한 번 더 적용시키는 이 과정을 지금 거치고 있습니다. 자, 완료가 지금 된 상태고요. 이렇게 앱들이 다 이동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5G로 올라가면서 통신 요금이 좀 많이 비싸지다 보니까 제 동생처럼 아이폰을 이마트나 아니면 쿠팡에서 자급제 폰을 구매해서 LTE 기존 유심을 넣어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구매할 때 과연 LTE 자체가 잘 돌아갈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을 텐데, 실제 이렇게 설치를 해서 저도 사실 고민했어요. 저도 고민을 해서 아이폰 LTE에 적용이 됐을 때 잘 돌아갈까라는 고민을 좀 많이 했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 사파이로 이렇게 접속을 해보면 LTE로 사용을 해도 네이버에 이렇게 접속을 할 수 있고, 오징어를 검색을 한다면 이렇게 오징어 검색이 되겠죠. 자, 인터넷도 잘 되는 걸로 확인했고요. 지금 LTE 모드일 대로 지금 보여드린 겁니다. 지금 아이폰 12 프로 모델 같은 경우는 제 동생이 LTE 칩을 그대로 유심 기반으로 해서 사용해서 쓰듯이 5G가 요금이 과하게 비싸지는 경향에 따라서 쿠팡이나 아니면 이마트를 통해서 아이폰 12 프로나 12를 자급제를 구매하고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도 처음에 좀 그런 고민을 했어요. 과연 LTE 유심 칩을 그대로 5G의 스마트폰인 아이폰 12에 연결했을 때 과연 제대로 작동을 할까? 인터넷이 잘 될까라는 고민을 좀 했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동생 폰을 통해서 언박싱을 하고 그 다음에 LTE 유심 칩을 넣어서 체크를 해본 결과 정상적으로 아무 이상 없이 인터넷이 제대로 되고 좀 활용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만약에 제 동생처럼 이렇게 아이폰 12, 아이폰 12 프로를 자급제 폰으로 구매해서 사용하시려는 분들은 제가 이렇게 동생이 했던 것처럼 유심 기반을 통해서 조금 더 통신요금 저렴하게 아이폰 12와 아이폰 12 프로 등등을 사용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잊지 말아주세요. 안녕.